자, 1-3 작도와 합동 두 번째 시간 삼각형의 작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태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삼각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선분을 AB, BC, CA라고 한다면 이 세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기호는 이렇게 표시하시고 삼각형 ABC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삼각형에는 꼭지점이 있고 변이 있고 내각이 있는데 꼭지점은 보통 대문자로 쓰고 꼭지점 A, 꼭지점 B, 꼭지점 C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변은요, 꼭지점을 이용해서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각은 우리가 꼭지점 ABC를 이용해서 각 A, 각 B, 각 C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때 내자는 안쪽을 뜻하는 안내자, 한자로 안내자로 안쪽에 있는 각을 말하죠. 삼각형은 각이 3개 있고 각 A, 각 B, 각 C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 대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대변은 무슨 뜻이냐면 한 각과 마주 보는 변을 우리는 대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각 A가 있죠? 이 각 A와 마주 보는 변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은 각 A의 대변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대각이란 뜻도 있어요. 대각은 한 변과 마주 보는 각을 대각이다 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변 A와 마주보고 있는 각을 우리는 대각이다 라고 부르고요. 얘는 편분 BC의 대각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꼭지점을 대문자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꼭지점에 각이 있을 거고 그 각과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대변은 그 꼭지점에 대해서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A면 여기 변의 길이를 A, 여기가 B면 여기 변의 길이를 B, 여기가 C면 여기가 변의 길이를 C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약속입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세 변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삼각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삼각형의 세 변이 다음과 같은 관계여야지만 삼각형이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을 때 우리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변이 하나 이런 길이가 있고 또 다른 길이가 이런 길이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을 합친 또 다른 한 변이 이런 길이가 있어. 그러면 얘네가 여기에 갖다 붙고 여기다 갖다 붙여봐요. 그럼 삼각형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없죠. 왜? 이게 더 길잖아. 좀 극단적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길어요.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얘를 갖다 붙이면 이렇게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여기다가 파란 색깔 갖다 붙이고 분홍 색깔 갖다 붙였을 때 얘가 세 변이 모두 다 만나게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아야 된다. 이것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입니다. 자, 세 변의 길이가 5, 6, 7일 때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갖고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면 가장 긴 변이 7이죠. 그리고 나머지 두 변을 더해봐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것이 11이니까 7보다 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으므로 얘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세 변의 길이가 됩니다. 자, 이번엔 세 변의 길이가 2, 6, 11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긴 변이 11이고 나머지 두 변의 합이 2 더하기 6이니까 8이죠? 얘는 11이 더 크죠?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더 길잖아요. 그럼 이런 세 변을 가지고선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잡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삼각형을 우리가 똑같이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삼각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작도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얘를 작도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 우리는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를 알 때 우리는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상황을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A랑 B랑 C라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상황이죠. 이럴 때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갖다 먼저 그립니다. 그러면 선분 길이가 A인 선분을 갖다 그리고 싶으면 우리가 컴퍼스의 중심을 여기다 두고 컴퍼스를 가지고서 이 변의 길이를 잴 수 있겠죠. 그것을 눈곱 없는 자로 그린 어떤 선분 위에다가 바늘 컴퍼스의 중심을 두고 그 다음에 변 길이가 A인 BC를 작도해서 여기다가 교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A인 BC 선분을 먼저 작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선분의 길이가 B인 것과 선분의 길이가 C인 것을 이제부터 작도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먼저 점 C에다가 컴퍼스 중심을 두고 반지름의 길이가 B인 선분을 하나 이렇게 넓게 갖다 그려요. 자, 그 다음에 점 B에다가 컴퍼스의 중심을 두고 변의 길이가 C인 것을 길이를 재서 여기다가 갖다가 그리면 교점이 생기잖아요. 그 교점을 이어버리면 한 변의 길이가 A, 한 변의 길이가 B, 한 변의 길이가 C인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점 BC에 컴퍼스 중심을 두고 각각 반지름의 길이가 B와 C인 원을 그려서 교점 A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A와 B를 연결하고 A와 C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완성하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작도한 삼각형은 어떻게 작도해도 다 똑같은 도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포개어질 수 있는 상태에 똑같은 도형이 되게 되어 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를 한번 작도해 볼게요. 자, 길이가 B인 선분이 하나 있고 길이가 C인 선분이 하나 있죠. 그리고 각 A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을 한번 작도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는 각 A를 작도해요. 자, 우리가 각을 작도하는 거는 앞에서 배웠어. 어떻게 하면 되죠? 점 A에다가 컴퍼스 중심을 주고 적당한 원을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선에다가도 역시나 적당한 원을 하나 갖다 그리죠. 자, 그 다음에 만나는 교점 두 개를 컴퍼스로 길이를 재고 컴퍼스의 중심을 여기다 두고 여기다가 원을 갖다 그리면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야. 그럼 이 교점과 이 A를 연결하면 이 각과 똑같은 각이 작도되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선생님이 각의 크기의 작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각 A를 작도하시면 돼요. 자, 중간 과정은 저번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반직선 AX 위에 길이가 B인 AC를 갖다 그립니다. 컴퍼스를 가지고 B인 길이를 잴 수 있잖아요. 그 길이를 그대로 갖고 와서 컴퍼스 중심을 두고 여기에다가 적당한 원을 그리면 변의 길이 B를 작도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컴퍼스를 길이가 C인 선분을 재서 컴퍼스의 중심을 A에 두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교점을 찾아서 그리면 길이가 C인 것을 작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직선 AX 위에 길이가 C인 AB를 작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마지막으로 BC 선분을 이어서 삼각형을 완성하면 각 A와 두 변의 길이가 BC인 삼각형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때 끼인 각인 각 A가 주어져 있을 때의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자, 길이가 A인 선분이 있고요. 각 B와 각 C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길이가 A인 BC를 작도해요. 자, 그리고 나서 각 B랑 각 C도 작도해요. 자, 각을 작도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잘 배웠죠. 자, 그러면 두 각에 교점이 있을 건데 그 교점 A를 구하고 결국에는 AB와 AC를 이어서 삼각형을 완성하시면 한 변의 길이가 A면서 양 끝각의 크기가 각 B랑 각 C인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더 크면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거예요. 자, 지금 나머지 두 변의 합이 8이죠? 얘를 아무리 갖다 붙이려고 해도 얘네 둘의 합이 11보다 작기 때문에 5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요만큼, 3을 갖다 여기다 붙이면 요만큼이어서 얘가 비어요. 그러니까 각이 생기는 삼각형이 나오지 않겠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더 길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지면 선생님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끼인 각이 아닌 다른 한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때 삼각형을 여러 개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AB 길이가 8, CA 길이가 6인데 각 B가 30도가 주어져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저기 지금 AB가 8, 그 다음에 CA가 6이고 각 B가 30도야. 자, 그러면 각 B가 30도인 걸 갖다 쭉 그리고 8을 여기다 갖다 그리면 여기에 이제 우리는 CA가 6인 것만 충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CA가 여기도 6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6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변의 길이 8과 6이 주어져 있고 이 두 변의 끼인 각이 아닌 또 다른 한 각이 30도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끼인 각이 아닌 다른 한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죠? 세 번째는요. 한 변의 길이랑 그냥 두 각을 준 거야. 이 두 각이 어딘지 안 알려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5고 두 각이 30도와 60도인 삼각형을 만드시오라고 돼 있으면 자, 보세요. 여기가 5고 여기가 30도, 60도인 거는 이렇게 생겼고 자, 여기가 5고 여기가 30도, 60도인 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5고 30도, 60도가 각이 여기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다 다른 삼각형이죠?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세 개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어디 각인지 정확하게 주어진 두 각이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됩니다. 이거랑 이거랑 다른 말인 걸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B의 길이가 8이고 30도, 60도가 아니라 그냥 각 B가 30, 각 C가 60이라고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때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한 개입니다. 삼각형의 세 값의 합은 항상 180도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각 B가 30이고 각 C가 60이면 각 A가 90도다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보세요. 우리가 AB의 길이가 8인 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의 양끝각인 각 B랑 각 A가 알죠? 선생님이 이렇게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말과 이 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얘는 어딘지 정해지지 않는 두각을 줬어. 30도, 60도가 있을 때 5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5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5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다른 세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정확하게 주어진 두각이면 삼각형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변과 양끝각을 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 변과 양끝각을 알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주어진 두각이 있을 때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니까 이 말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 변의 길이랑 그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졌는데 그 합이 180도 이상인 경우. 우리가 삼각형 세각의 합이 얼마죠? 삼각형 세각의 합은 항상 180도예요. 삼각형 세각의 합은 180도라는 거지. 그런데 이미 이 양끝각의 크기가 180이 이상이야. 두 개 합쳤을 때.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세각의 합이 180도여야 되는데 이미 두 각의 합이 180도잖아? 그럼 이건 삼각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이고 여기가 100이면 우리 이거 선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80도라는 거잖아요. 얘랑 얘가 동의각인 거 보여요? 동의각인 거 보이시죠? 그럼 얘랑 둘이 평행해. 절대 만날 수가 없어.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양끝각의 크기의 합이 180 이상인 경우는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는 삼각형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점이 다 같은 각이고 이 세모가 다 같은 각이고 별표가 다 같은 각이면 쬐끄맣게 크게 더 크게 이렇게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이해가지? 그래서 세 각의 크기가 같다고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얘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나중에 이렇게 도형을 줄이거나 늘려서 갖게 되는 경우를 닮음이라고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닮음 도형이지 하나의 삼각형으로 결정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따라서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에도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정확하게 주어진 두 각이면 삼각형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변과 양끝각을 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 변과 양끝각을 알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주어진 두 각이 있을 때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니까 이 말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 변의 길이랑 그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졌는데 그 합이 180도 이상인 경우. 우리가 삼각형 세각의 합이 얼마죠? 삼각형 세각의 합은 항상 180도예요. 삼각형 세각의 합은 180도라는 거지. 그런데 이미 이 양끝각의 크기가 180이 이상이야. 두 개 합쳤을 때.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세 각의 합이 180도여야 되는데 이미 두 각의 합이 180도잖아? 그럼 이건 삼각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이고 여기가 100이면 우리 이거 선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80도라는 거잖아요. 얘랑 얘가 동의각인 거 보여요? 동의각인 거 보이시죠? 그럼 얘랑 둘이 평행해. 절대 만날 수가 없어.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양끝각의 크기의 합이 180 이상인 경우는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는 삼각형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점이 다 같은 각이고 이 세모가 다 같은 각이고 별표가 다 같은 각이면 쬐끄맣게 크게 더 크게 이렇게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이해가지? 그래서 세 각의 크기가 같다고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얘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나중에 이렇게 도형을 줄이거나 늘려서 갖게 되는 경우를 닮음이라고 배울 거거든요. 하나의 삼각형으로 결정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따라서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에도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동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이번 단원이 작도와 합동이었잖아요. 여태까지 작동을 배웠고 이번에는 합동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삼각형의 합동이란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모양이 다시 합동이란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완전히 포개어질 수 있는 상태. 포개할 수 있는 이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합동기호는요. 우리가 이렇게 등호, 는 두 개 짝대기 그었잖아요. 얘는 여기다 짝대기를 하나 더 그어서 세 개 그리면 돼. 이게 합동기호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대응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대응이란 용어가 무슨 뜻이냐면 합동인 두 도형에서 서로 포개어지는 꼭지점과 꼭지점. 이 서로 대응관계다라고 부르는 거고 변과 변도 대응관계다라고 부르는 거고 각과 각도 대응관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여기 볼게요. 지금 얘들아 여기 있는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랑 선생님이 똑같이 그렸어요. 합동으로 그렸다는 거야. 합동으로 그렸다는 건 니네가 만약에 이 DEF를 그대로 옮겨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얘가 완전히 포개어진다 이런 뜻인 거야. 여기 지금 써놨지?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는 합동이다 라고 써져 있죠. 자, 우리 얘들아 합동 쓸 때도 좀 조심해야 된다. 선생님이 지금 대응관계가 있다라고 그랬잖아. 지금 A랑 대응관계인 꼭지점이 누구겠어? D겠지. 얘네 둘은 서로 대응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 얘를 각 A라고 하지. 얘를 각 D라고 하지. 얘네 둘이 서로 대응하죠. 이걸 무슨 관계? 대응각 관계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변 BC랑 변 EF랑 서로 대응하겠죠. 그래서 얘는 대응변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은 얘들아 너네가 이 삼각형을 쓸 때도요. 그냥 막 쓰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내가 여기다 삼각형 ABC라고 썼잖아. 그러면은 A랑 대응하는 점을 맨 처음에 쓰고 B랑 대응하는 점을 두 번째에 쓰고 C랑 대응하는 점을 반드시 F라고 써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B, C랑 합동을 니네가 쓰고 싶은데 아무렇게나 뭐 E, F, D 이렇게 쓰면 이건 틀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A랑 대응되는 점과 B랑 대응되는 점과 C랑 대응되는 점을 순서대로 DEF로 작성하셔서 같은 위치에 같은 대응점이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서로 대응하는 꼭진점을 대응점이라고 부르고 서로 대응하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부르고 서로 대응하는 각을 대응각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두 삼각형이 얘는 등호, 얘는 합동기호가 있지?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 니네가 이거는 넓이가 같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등호는 넓이가 같다는 뜻. 이건 합동기호라고 했잖아. 얘네 둘은 합동이다 이런 뜻이니까 얘네 둘은 헷갈리지 않도록 하신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써볼게. 대응점을. 자, 점 A와 점 D가 대응점이죠. 자, 그 다음 점 B랑 점 E가 대응점, 점 C와 점 F가 대응점이다. 자, 그 다음에 대응변은 변 AB와 변 DE가 대응변이고 변 BC랑 변 EF가 대응변이고 변 CA랑 변 FD가 서로 대응변이다. 자, 대응각은 각 A랑 각 D가 대응각이고 각 B랑 각 E가 대응각, 각 C와 각 F가 대응각이겠죠? 이런 것들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합동인 도형은 성질이 있어요.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얘들아? 완전히 포개어지는데 그 길이가 같겠죠? 그럼 모두 같겠어, 얘들아? 대응각, 그렇지.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합동이래. 이미 합동임이 주어져 있지? 자, 그런 상황에서 너네한테 각과 변들을 좀 줬어. 그럼 이때 우리한테 각D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각D와 대응각이 어딘지 찾으면 되겠지? 어디가 대응각이겠어? 각 A가 대응각이겠지.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어떻다?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각 D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각 D의 각은 60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변 AB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변 AB와 대응변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변 AB와 대응변은 DE가 되겠지. 따라서 AB의 길이도 똑같이 6이다 라고 말하시면 된다는 거죠. 합동인 도형의 성질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얘를 합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 얘들아, 우리 앞에서 작도단원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로 삼각형이 하나로 삼각형이 작도된다고 얘기했지? 삼각형이 하나로 작동된다는 건 다시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된다는 것은 너네가 어떻게 그려도 그 삼각형들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소리야. 하나니까. 이해 갔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하나로 작도된다라고 했던 그 상황들이 결국엔 합동 조건이 된다는 거야. 기억나십니까?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SSS 합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얘들아 S가 무슨 뜻이냐면 사이드라는 용어의 약자야. 사이드는 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SS는 너네한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 이 소리인 거야. 그래서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 그 길이가 다 각각 같잖아?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합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는 것이 합동 조건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두 도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 A, B는 D, E랑 같고 B, C는 EF랑 같고 CA는 FD랑 같다. 요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얘네 둘은 합동이다 라고 결론 내리면 된다고요. 조건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SAS 합동이 있어요. 여기 A가 등장했네. 자, A는 뭐냐면요. 앵글의 약자예요. 앵글이 뭐야, 얘들아? 각이겠지? 그래서 SAS는 두 변과 그 사이에 있는 거 보여요? 각이어야 돼. 디테일하지. 그래서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때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면 우리는 이것을 두 도형이 합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 만약에 AB의 길이와 DE의 길이가 같고 BC의 길이와 EF의 길이가 같으면 각 B랑 각 E가 같다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두 도형이 합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무슨 합동이냐면요. ASA 합동입니다.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이 주어진 경우.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것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두 도형이 합동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3번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자, 양 끝각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3번에 나왔지만 사실은 그냥 정확하게 두 각이 주어져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각형 세 각의 합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180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각만 우리한테 정확하게 주어져도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끝각이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두 각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것도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변 BC와 변 EF의 길이가 같고 각 B랑 각 E가 같고 각 C와 각 F가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두 도형은 합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합동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합동 조건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작도가 가능한 작도를 해서 하나의 삼각형이 나오는 내용과 같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합동입니다.